자, 오늘 볼 사주 명식 을미년 기묘월 개미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명식 금방 공부했던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발생하는 명식이죠. 경자년 기묘월 개해 1에 해당되는 사주 명식입니다. 두 명식의 공통점 일간개수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네,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개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봐야지만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음수에 해당이 되죠. 음수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을 음량으로 나누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목화토음수라고 이렇게 구분할 때 개라고 천간의 마지막 글자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에 해당이 되는 수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음수로 보는 것이고 음수인 개수는 대체적으로 우로수로 우루사가 아니고 우로수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맑은 빛,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황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어서 비가 좀 이렇게 깔끔하지 않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어도 눈 오면 눈을 이렇게 받아 먹기도 하고요. 비가 오면 예전에 물이 수요가 좋지 않았을 때는 항아리 같은 데다 물 받아 놓고 그 물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때는 오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리는 빗물을 받아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우로수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 내지는 이슬이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바로 개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지상에서 놓고 봤을 때 옹달샘 같은 맑고 깨끗한 그런 물로 부시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 특징 청징함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맑고 깨끗함이 개수의 특징이다 라고 해서 사주가 개수를 더럽히거나 개수를 매몰시키는 사주가 됐을 때는 개수일간은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에요. 월지라고 하는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한열의 개념과 그 다음에 왕쇠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글자. 사주가 8글자잖아요. 간지로. 그 중에서 뭐 월간이 중요하냐 월지가 중요하냐 이렇게 다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월령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월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이 오행이 가장 왕한 제왕지에 해당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일간인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도 마찬가지고 임수도 마찬가지고 수는 요 묘월에 태어났을 때 어떠냐 이때 사지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일간인 수는 약하고 목은 왕한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일간이 수이고 목은 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에 해당이 되죠? 식신이 될 수도 있겠고 상관이 될 수도 있죠.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묘목은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개수 입장에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수약이죠. 수는 수는 약하고 목은 왕한 이러한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약 목왕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냥 식신상관 나누지 말고 이것을 수목진상관이라고 표현하고요. 수목진상관 격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목진상관격 개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역시나 설기, 태과, 설기, 과다하다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견 겁재로서 약한 일간 개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 그죠? 그 다음에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보는 것이 바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고 반대로 이거 지우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다시 목이 왕해지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시 목이 왕해지게 되면 약한 개수의 기운을 더욱 설기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고요. 다시 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개수를 갖다가 극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고 일간 약한 중에 모강한 중에 화를 보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화를 보게 되면 역시나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재성이 왕해진다라고 하지 마시고 묘월에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날씨가 뜨거워진다, 날씨가 따뜻해진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작은 물은 금방 어떻게 돼요?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렸는데 햇볕이 찌게 되면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물은 이렇게
뭐죠, 이슬 같은 거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금수를 보는 것은 약한 개수한테는 좋은 것이고요. 목화 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썩 좋지 않은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명식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 가지고 일간은 약하고 식신상관은 왕은 수목진상관격이 되는데, 다행히 해수를 보고 연주에서 경금자수를 봐서 그래도 일간 자체 개수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월간의 기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뭐예요? 칠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파해서 탁한 물을 만든다, 탁수를 만드는 단점이 있는데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있어서 이 기토가 개수를 파기보다는, 물론 이제 전혀 극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경금이 있게 되면 얘의 기운은 금을 생하는 쪽으로 기울고 금이 다시 개수를 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토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가 이렇게 걱정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 명식 같은 경우는 좀 사뭇 다르죠. 이 명식하고 이 명식은 금수가 이렇게 세력이 좀 있어서 일간 개수가 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명식 같은 경우는 똑같이 개수가 묘월에 되는데 미토를 봤죠. 이거는 개해일주, 이건 개미일주. 개미일주라고 하는 것은 일지 자체에 칠살 미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개수 일간 자체는 뭐예요? 개미일주는 앉은 자리에 마른 흙이 있어서 개수가, 밑에 금이라든가 같은 물이 있으면 개수가 마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미토라고 하는 마른 모래가 있으면 개수가 금방 말라버리거나 흙에 흡수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일주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신경 예민한 그런 사주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주에도 미토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살이 왕한 그런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자 다시 보면 월령이 묘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가 세개라 하더라도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이건 목이 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주를 볼 때, 왕세를 볼 때 이거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토가 3개, 목이 2개니까 이거 토가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보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월령을 놓고 월령에서 묘중 을목이 투출했으면 이거는 목이 엄청나게 왕한 겁니다. 그 중에 미토 2개, 기토 하나 있다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쪽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이 10명하고 성인 1명이면, 물론 어린이 나름이겠지만, 그렇죠. 쪽수가 많다고 해서 유치원 다니는 10명하고 성인 1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당연히 성인 1명이 이기는 겁니다.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묘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한 게 아니라 미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해묘미목국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으로 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을목은 묘에만 통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 안에 지장간이 또 다시 있죠. 이 안에는 뭐예요? 물론 이제 정화, 미 안에는 을목, 그죠?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미토라고 해서 통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에도 을목은 다시 여기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개수로는 토가 3개일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목이 3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토가 3개라서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왕하다라고 보시면 더 타당한 왕세를 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주는 뭐냐면 개수일간이 목이 왕해도 개수는 약해지는 것이고요, 토가 왕해도 개수는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칠살인 토도 왕하고요, 세력이 없지 않아 있죠. 그 다음에 목도 왕합니다. 그러면 극하는 것과, 토는 일간을 극하는 것이고요, 목은 일간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설 교집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니까 일간 자체가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는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극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운을 빼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2개가 교차되어 있다라고 해서 교집, 이 교자는 이렇게 서로
교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엇갈려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집자는 모의 집자죠. 극과 설이 나한테 모여져서 나한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간 입장에서는 고 봤을 때는 둘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매우 안 좋은 사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시에서는 이 생시에서는 반드시 이 수를 도와주는 금 아니면 뭐예요? 수가 들어오는 것이 낫겠죠. 경자, 임자시 괜찮겠고요. 개축시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충미충이 일어나게 되면은 목과 토가 굉장히 또 왕해지는 것. 자, 갑인 을묘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자체도 목이 왕해지면 이 개수 자체가 매우 약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죠. 오히려 이런 거 한번 잘 볼까요? 자, 갑인시가 되면 이런 경우에는 미토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묘미 목국하고 을목이 기토파잖아요. 그러면 미토가 있다 하더라도 개수 같은 경우는 이거 종해버린다 해서 기명 종아격이 될 수 있어요. 기명 종아격이 될 수 있다라고. 을묘시가 돼도 마찬가지인데 을묘시가 돼서 종합격이 되는 것보다는 갑인시가 돼서 종합격이 되는 것이 훨씬 좋겠고, 병진시가 되면 요 진토 안에 개수가 조금이라도 뿌리는 들 수 있다 손치더라도 역시나 목화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것이고요. 정사, 무호, 기미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 개수가 말라버리는 그러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고, 임술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자시, 경신시, 신유시, 계시 이 정도 생시라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이 왕한 목과 칠사를 감당해 줄 수 있다. 제가 봤을 땐 경신시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사수가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축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요거는 묘미가 목국해서 목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토하고 축토하고 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미충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미충은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해지는 것이고, 묘미 합하면 목이 왕해지죠. 의지할 때라고는 개수 하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종격이 되느냐? 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으로 종할라니 토가 있고 토로 종할라니 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아니고, 구제됨이 없이 이거는 극설 교집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여자의 명식이니까 이 여자 개수 입장에서 이 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식상은 여자 입장에서 자식에 해당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개수 입장에서 충에서 토가 왕해지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수 입장에서 관살에 해당이 되죠. 관살. 그 다음에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 뭐예요? 이거는 남자에 해당이 되죠. 남편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개수 입장에서 식상, 자식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관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사주가 바로 무자식, 자식이 없는 그런 사주이면서 남자 관계, 결혼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없는, 봐봐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데 관살, 남자를 만나게 되면 내가 탁수가 되고 내가 파극이 되는 거고, 자식을 낳게 되면 내가 더 설기가 과다해지니까 그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없는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사주 뭐예요? 물론 결혼은 했지만은 일간 수가 약하기 때문에 유산도 했고요. 유산이라고 하죠. 아이를 자연유산도 있고 인공유산도 있는데, 유산, 자연유산도 하고 인공유산도 하고 그러한 경우도 있고, 남편과의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역시나 좋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일간 자체가 세력이 좀 힘이 있어야지만 뭐 상관도 감당하고 관살도 감당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일간이 너무 약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대운 자체도 개미 대운까지 좋아요, 나쁠까요? 43살까지 매우 안 좋습니다. 일찍 결혼했으면 이혼, 사별 내진 여러 가지 본인이 건강이 매우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나마 이제 갑신을류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뭐예요? 벌써 나이가 막 40대 중반 이후 아기를, 요즘 같으면은 뭐 아기도 낳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금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아기 낳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되지 못했다. 뭐 병술대운도 좋지 못하죠. 제가 봤을 때 이 병술대운 매우 조심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